네, 노원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노원이 우리 서울의 여러 개 축 중에서 노원이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가다가 교육으로도 잘 나가고 막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김문수 대통령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계신 노원의 핵심 일꾼들이 은근히 김문수 후보랑 친하세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저하고 또 친하기 때문에 친하세요.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내 정말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내내 정말 우리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동안 계엄이라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미래에 누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인성이 기본 아니겠어요? 인성이 그냥 우리가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의 사람됨 이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구태여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웬만하면 예전부터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그걸 지적하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SNS 발언 때문에. 조금 전에서야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고 한마디 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그 아들이 작년 연말에 약식명령 5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어요. 그 벌금 판결이 두 가지입니다. 상습 도박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음란 댓글입니다. 근데 상습 도박은 문제가 뭐냐? 도박을 707회에 걸쳐서 도박 머니를 얻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 그 아들이 특별히 세금을 냈다는 제대로 된 세금을 냈다는 이 근거가 없어요. 아버지가 준 돈은 4,900만 원 증여했다고 한 번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 2억 3천만 원의 도박 자금의 출처부터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또 하나 더 큰 것은 음란 댓글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물론 그것을 TV 토론에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게 나왔으면 아들 잘못 키웠다 사과한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틀 내내 한 거라고는 이재명 후보 비판만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도대체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가 없어요. 이준석 후보를 비판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당신들 옛날에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 이거랑 똑같다. 왜 선택적 분노, 선택적 이 여성 인권 보호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의 음란 욕설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웬만큼 한 사람이 입에 옮기기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형수 욕설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부전자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 집안은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대통령의 품격이 국격인데 이런 사람 대통령 시켜서도 될까?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오늘의 사과를 했지만 저는 이 사과는 말로 슬쩍 하고요. 이준석 제명하겠대요, 제명. 이준석 말은 잘못했지만
의원직까지 제명하겠다. 저는 이거는요 완전 공포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비판하면 무조건 다 자르겠다, 없애겠다, 정적은 없애겠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도 모두 특검하겠다. 저는 이재명 일당 독재국가가 보여줄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정치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틀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다 뺏어서 공수처라는 본인들 말 듣는 수사기관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법원의 재판 본인들 말대로 안 되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법원장 탄핵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을 탄핵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파키스탄이 2007년 군부 독재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다가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특검하겠다. 저들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란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이랬지만 이제는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내란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이 왜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법원장을 내란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대법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은 14명입니다. 이 대법관의 정원을 처음에는 100명으로 늘린다 그러다가 국민들 비판이 심해지니까 30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공약집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명을 30명으로 늘리면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넣어갖고 한마디로 말 잘 듣는 대법원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대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법률심으로 최종심, 법률적으로 가장 탁월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일반인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 친한 사람 대법관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시민 씨가 대법관 되면 우리나라 법 제대로 대법원이 정말 국민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자, 그 유시민 씨 보면요, 어저께 그저께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는 노동운동을 하다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위장 취업한 노동자였고, 설란영 여사는 고등학교를 나온 노동자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설란영 여사가 감히, 이 내용은 이거예요. 감히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될 자격도 없는데 한마디로 엄청난 학력 차이가 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 후보 김문수 잘 만나서 지금 대통령 후보 배우자 돼서 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학력차별이고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맨날 성평등, 인권 이런 얘기하는, 맨날 인권, 평등 얘기하는 진보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혼자 정말 정의로운 척, 혼자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 혼자 잘났다는 선민의식, 자기들이 하면 정의라는 이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특권 계급의 의식에 쩔어 있는 것이 진보입니다. 요새의 진보. 저는 이거는요 완전 부인이 남편의 부속품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오늘날 이렇게 청렴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설란영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맨날 남편한테 돈 벌으라고 바가지 긁었으면 김문수 후보 이렇게 깨끗한 공직자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설란영 여사가 남편과 똑같은 철학을 갖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반듯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딸 하나 키웠는데 딸도 영문과 가려는 거를 사회봉사하라고 사회복지학과 보내서 지금 딸과 사위가 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처럼 딸하고 사위가 이 댓글 이상한 음란 댓글이나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대학 나온 배우자 뭐 부인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법인카드 마음대로 써갖고 재판이나 받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희가 웬만하면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가족 얘기하는 거 제가 참 자제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너무 후화무치하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모두 분노해야 됩니다. 이들의 차별적 선민의식, 이들의 차별적인 이런 정의감, 이들의 선택적 정의감에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선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 후보가 무엇을 잘합니다. 우리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인성, 도덕성을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 후보요.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의 공무원 청렴도 꼴찌에서 1등으로 만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도지사 공간에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부패하면 즉시 죽는다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민전 전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이렇게 써놔서 정말 깨끗한 경기도정을 이끌으셨고요. 경기도정을 하면서 얼마나 잘했느냐. 제가 노원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노원의 교통이 더 좋아져야 돼요. 서울 시내로도 또 외곽으로도 더 좋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통이 복지다, 교통이 산업의 기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GTX 아시죠 여러분? GTX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맞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요. 삼성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뭐 노조 문제 심하죠. 뭐 세금 비싸죠. 삼성을 직접 설득해서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뭐 SK 하이닉스, 파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다 유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판교에 테크노밸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런 정말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원에 계셨던 안철수도 나오셨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뭐 했냐 하고 봤더니요. 손만 대면 마이너스 손이에요. 삼성 성남에 있을 때
공공의료원 만들어서 잘했다 하고 성남의료원을 자랑했는데요. 매년 4,500억씩 적자 나다가 의사도 떠나고 환자도 떠나서 민간 위탁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손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사건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요, 하나. 여러분, 아파트 재개발하고 그러면 공공이익을 반드시 정부에서 절반쯤 또는 뭐 몇 프로쯤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자, 백현동 사건이 뭡니까? 종상향에서 5천억 넘는 이득을 민간업자한테 줬는데요. 성남시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거, 그거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다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지난번에 경기 도정하면서도 요새도 똑같아요. 나라비 돌려서 돈 나눠주자고 막 그러는데요, 돈 나눠줘봤자 경제 효과는 없고 그게 다 여러분들 세금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미 10만 원씩 한번 나눠준 적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빚이 생겼냐? 1조 5천억 원. 그래갖고 그거를 작년부터요 3천억 원씩 나눠서 갚는데요. 여러분, 이런 파퓰리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제가 커피값 120원은 너무 유명해서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경기도에서 일할 때, 도지사 일할 때 전국의 일자리의 절반 86만 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대통령 되면 더 많이 만들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김문수 후보 꼭 찍어달라. 앞으로 우리 경제 살릴 사람도 김문수다. 아시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미국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대북 제재로 지금 재판받고, 대북 송금한 걸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대북 송금했죠? 주한미군은 틈만 나면 점령군이라 그랬죠? 미국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화 안 되는 대통령 만나면 우리 경제 더 어렵습니다. 아시죠? 제가 김문수 후보 자랑하려면 오늘 밤이 새기 때문에 이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솔직히 말해서 없었는데요. 요새 김문수 후보를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존경하는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고 이런 김문수 후보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미래 만들 것 같으면 기분 좋겠죠? 그래서 이번 투표는 잘하면 일석이조다. 이 대선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의회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이런 대통령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죠? 베네수엘라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베네수엘라가 독재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 하고 중남이 좀 멀어서 우리 헷갈리잖아요. 제가 베네수엘라는요 원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원래 한동안 엄청 부자였어요. 왜냐? 원유 저장량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퉜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반미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독재 정권이. 그래서 미국 자본과 미국 기업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원유를 정제해서 팔을 기술은 없어갖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마구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파퓰리즘 정권이죠.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자, 하나 남은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겠다고 2004년에 대법관 8명을 해임하고 대법원의 정원을 3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대법관으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엊그저께 지방선거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왜? 투표를 해도 독재 정권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나치 정권도 선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조금씩 좀 먹습니다.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수처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많이 좀 먹었습니다. 나치 정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간다고 할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아간다고 할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간다고 할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집 앞을 노크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소리낼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권리가 무너집니다. 이번 선거 정말 소중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대한민국의 자유의 길로 가느냐, 독재의 길로 가느냐, 법치의 길로 가느냐, 무법의 길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들, 노원에서부터 똑바른 투표로 김문수 당선시켜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